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길고 때로는 무거우며 또 때로는 애틋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슴 속 어디엔가 작게나마 울림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머지않아 요양원 혹은 양로원으로 불리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려 합니다. 허리는 예전 같지 않고 눈은 흐릿해지고 걸음걸이는 흔들리며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해 먹다가 계란 프라이를 뒤집으려다 놓쳐서 바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본 적도 가스레인지 불을 꺼야 하는데 깜빡 잊고 외출했다가 아찔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예전엔 그까짓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내 손발 아직 괜찮다 고 자부했는데 나이가 드니 그런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아들, 딸은 바쁩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에 퇴근 후 집안일까지 그들에게 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무슨 고리타분한 짐짝처럼 여기겠냐마는 그래도 저 스스로가 느끼기에 이제는 차마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마음이 큽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보니 결국 저는 요양원에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집에서는 편히 살 수 있지 않느냐, 낯선 환경이 힘들진 않느냐, 묻는 분도 많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집에서 영원토록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 언젠가는 큰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침이나 밤중에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닥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자잘한 물건과 짐들 때문에 신속한 대응도 어려울 것 같고요. 자식이야 찾아와 돌봐주고 싶어도 마음만큼 시간을 낼 수는 없을 테니 결국은 서로가 힘들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예 집을 떠나 조금 더 안전하고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요. 요양원의 시설을 알아보니 단독으로 지낼 수 있는 방이 있고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테이블, 미니 냉장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그만 세탁기나 전자레인지 정도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산책로나 휴게실, 공용 식당도 있고 치료나 간단한 간호가 필요할 땐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만하면 제 마음이 조금은 안심이 되고 또 자식들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겠지요. 다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그곳이 안전과 쾌적함을 갖춘 곳이라 하더라도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아닌 이상 금전적인 부담은 상당합니다. 제 퇴직금과 국민연금 또 다른 소소한 수입만으로는 고급 요양원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제가 살던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집 한 채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집마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싶어 마음 한편은 안도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요양원 생활을 하고 남는다면 아들과 손주에게 물려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팔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나니 30년 넘게 살던 이곳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가만 보니 제가 이렇게나 많은 것을 모아두고 살았나 싶어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옷장 속에는 사계절을 커버하는 옷과 내복, 때로는 20년 전 유행이 지나버린 옷가지까지 도무지 꺼내 입지도 않을 채 쟁여뒀고 창고 구석구석에는 각종 연장부터 아무데서나 얻은 잡동사니까지 이삿짐 싸다가 문득 멈춰 도대체 이건 언제 쓸 거라고 모셔뒀을까? 하게 되는 물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면 온갖 살림도구들, 큰 솥, 작은 냄비, 앞뒤가 시커멓게 탄 후라이팬, 10수개의 접시와 그릇, 온갖 향신료와 양념 등이 여기저기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남들 불러서 파티라도 하듯 호들갑스럽게 요리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라면 한 그릇조차 제대로 끓여 먹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서재 겸 거실에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읽고 모았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한 벽면 전체가 책장으로 가득 차 있고 땅에까지 포개어 쌓아둔 책들도 적지 않지요.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읽어보리라
혹은 손주가 크면 물려주리라 생각했던 책들인데 이미 먼지가 두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취미로 모았던 우표나 엽서, 골동품 느낌이 나는 작은 도자기, 심지어 어딘가에서 주워온 돌멩이까지 그때그때는 소중하게 여기며 이건 값진 취미야, 가치 있는 소장품이야 라고 자부했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들을 다 어디에 둘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요양원 방 한 구석에 놓기도 힘들고 자식 집에 가져다 주자니 그들도 바쁘고 공간도 없을 텐데 말이지요. 더구나 자식들은 아버지, 이제 물건 좀 줄이시죠. 아무도 안 보는 책이나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가볍게 지내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 말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모아온 것이 정말 나의 소유물인지 아니면 잠깐 동안 머물다 가는 한낱 눈요기였는지 말입니다. 어차피 세상을 떠날 때에는 몸 하나조차도 가볍게 떠나는 법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짐을 안고 살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구속해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체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예는 많습니다. 저 어릴 적에 학교에서 배웠던 임금이나 황제들도 눈부신 보물을 쌓아놓고 이건 모두 징발해온 내 것 이라 선언했지만 결국 세월 흐르고 왕조가 바뀌면 모두 박물관이며 국가 소유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광지나 유적지에서 바라보는 수많은 유물들이 누군가의 소유였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여러 사람이 구경하는 공공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빌 게이츠가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겠다 공언했을 때 혹자는 쇼라고 비웃었지만 결국 그 엄청난 재산도 본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시간이 흐르면 다른 이들의 손에 건네질 뿐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문화재나 미술품을 기증한다는 마웨이도 같은 분도 같은 이유로 미래를 내다보고 결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안 가득 쌓아둔 물건들은 사실 내가 지구별에 잠깐 머무르는 동안 빌려 쓰던 것 아닐까? 이 모든 소유는 일종의 착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처음엔 아쉬움이 컸던 그 많은 물건을 이제 조금 더 담담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가 각별히 애정했던 것들이 존재합니다. 모양새가 예쁜 자그마한 찻잔이라든지 몇십 년 전 여행길에 우연히 구입한 장식품이라든지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가 선물로 줬던 고전문학 책이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추억 그리고 그때의 감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그 물건들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요양원 단칸방에는 공간도 제약이 있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그것들을 끼고 살기엔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무작정 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한평생 모아온 보물 같은 물건을 내 손으로 처분하려니 마음이 심란하고 아직 좋은 건데 아까워서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누군가가 혹은 저보다 더 젊은 세대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물건들을 쓸 수 있을 거라 막연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품고 하나둘씩 나누거나 기증하거나 팔거나 하려 합니다. 굳이 대단한 금액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물건이 나 아닌 누군가에게 더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라며 그래서 물건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길 그런 소망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자식이나 손주가 저희 진열장 속 찻잔이나 오래된 책이나 장식품을 보고 와, 이거 멋지네요. 꼭 간직할게요.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니멀 라이프니 심플한 인테리어니 디지털 시대니 하며 세간살이를 가능한 한 줄여가려 했습니다. 저마다의 가치관과 취향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모 세대가 수십 년간 모은 추억이 자식 세대에게는 정리해야 할 짐 덩어리쯤으로 인식될 공산이 크니 제 마음이 괜스레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저보다 윗세대들이 이거 귀한 것이니 간직해라
했을 때 번거롭고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집을 정리하며 결국 진짜 필요한 건 서류 몇 가지와 조금의 옷가지,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용품이 전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 갈 때 가져갈 가방에는 특별히 사랑하는 두세 벌의 옷만 챙겼습니다. 자주 입지 않았던 화려한 옷들은 차마 지금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편안하고 질긴 옷들이 더 낫다는 생각이었지요. 부엌 용품 중에서도 제가 딱 먹을 양만큼의 냄비와 후라이팬, 그리고 밥그릇과 국그릇 정도만 출연했습니다. 책은 그것도 많이 줄여야 했기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옛 소설집 몇 권과 유년 시절과 관련된 앨범을 일부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도서관이나 헌책방에 기부를 하든가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내가 원치 않으면 내 판단대로 정리해도 된다 고 허락을 했습니다. 솔직히 당장은 아깝기도 했지만 어차피 마음이 떠난 물건이라면 붙잡고 있어봐야 서로 피곤하기만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를 울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사진첩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앨범들에는 이제 세상에 없는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저희 어린 시절과 자식들의 아장아장 걷던 모습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는데 그걸 들춰보다 보니 어느새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런 순간도 있었지. 이때는 모두 밝게 웃고 있네. 참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첩들도 언젠가는 빛바래고 결국 자식이나 손주가 볼 때는 옛날 흑백 사진이 되겠지요. 그래도 그 사진만큼은 함부로 버리지 못해 제가 소중하게 챙겨서 요양원 방 서랍에 간직하려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외로울 때마다 혼자 조용히 꺼내어 그때그때의 기억과 감정을 되새기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짐을 다 추리고 더 이상 미련을 남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나 했건만 막상 집에서 마지막으로 나서려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무겁고 묵직한 기분이 온몸에 번집니다. 안녕, 내 집아. 하고 현관을 나서다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더군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함께 겪은 많은 사건이 이 집안에 고스란히 녹아있으니 그것들을 다 잊고 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집 또한 어디까지나 제가 잠시 머무르는 동안 이용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지나간 가수의 노래를 좋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듯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살았어도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곳에서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집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다. 그동안 내가 머무르며 웃을 때나 울 때나 나를 감싸준 울타리가 되어 주었구나.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저는 조용히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3번 절을 올리듯 머리를 숙일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묘한 해방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집이라는 소유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시기를 평온하게 살아보자 하는 새로운 다짐 말입니다. 사는 동안 쌓아왔던 재물과 물건들을 내려놓는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저는 필요 이상의 욕심이 얼마나 사람을 올가매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은 결국 한 장의 침대와 한 칸의 방이면 족하다 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살면서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이만 외치다가 종국에는 작고 협소한 공간 한 곳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 다소 씁쓸하지만 동시에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평생 쫓아다니는 명예나 돈,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온갖 스트레스와 갈등은 어쩌면 너무도 부질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꿈을 이루고 가족을 부양하려면 열심히 달리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만 결국 언젠가는 이와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는 걸 미리 알면 조금 더 너그럽고 여유롭게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중년 선배님들이시라면 지금 막 자녀를 대학에 보내거나 사회로 진출시키고 혹은 결혼 준비를 하며 또 다른 걱정에 사로잡혀 바쁘게 지내고 계실 텐데요.
그 와중에도 언젠가 찾아올 노후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끔은 한 걸음 떨어져서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어떤 물건을 정리해야 하고 어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할까?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면 조금은 마음의 여백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거나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느라 스스로를 고단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로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모든 언쟁과 자존심 다툼은 얼마나 하잘것없는 일이었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 문제로 시비가 붙고 조그마한 재산 앞에서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일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제가 바라던 건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적어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위로가 되어주고 응원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법인데 말이지요. 안타까운 건 막상 재산 문제에 부딪히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감정이 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로서는 그런 갈등을 미리 차단하고 싶어. 내 재산은 내가 쓰고 남으면 주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것도 인생사다. 라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니 저희에게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편히 사시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순간 참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 이 녀석도 나름 성숙했구나. 그 말이 거짓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라고 되뇌며 요양원 생활로 돈이 꽤 들어가더라도 자식에게는 너무 미안해하지 말자고 다시금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가슴 한구석엔 늘 미안함이 남아있지만요. 이젠 요양원에 입소하는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익숙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마냥 기대될 리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앞으로 제가 살아갈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테니 남은 생을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지요. 또 요양원에서 만날 다른 어르신들과 동년배들이나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 후반부에 잠시나마 색다른 인연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살다 보니 인생에서 정말 나에게 속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이거나 운 좋게 제게 주어진 기회이거나 어딘가에서 유입되었다가 언젠가 흩어져 버릴 인연일 뿐이지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일찌감치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아직 살 날 많은데 왜 벌써부터 정리하려 드냐? 며 의아해하지만 막상 어느 시점이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는 이미 능동적으로 선택할 힘도 의지도 부족해져 버릴 때가 많지요. 혹여 저처럼 요양원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에 그 선택을 미루지 마시길요. 자식들이 책임져 주길 바라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진 시대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 집에 머무르며 손주를 돌봐주는 게 부모로서 마지막 도리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억지로 아이를 돌보면 저는 물론 손주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래저래 불편함을 감수하느니 따로 거처를 정해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편이 낫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가방에 그동안 고른 몇 가지 물건들 신분증, 노인 우대증, 의료보험증, 통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최소한의 옷과 약간의 개인 물건만 챙겨놓고 곧 요양원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집은 팔렸고 그 대금으로 당분간 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남으면 자식에게 그대로 넘겨주려 합니다. 그 밖에 제가 한평생 모았던 잡다한 재산, 예컨대 아끼던 수십 병의 술이나 수백 권의 책,
소소한 골동품들은 이미 대부분 정리를 마쳤거나 자식에게 필요 없으면 처분해도 좋다 고 전해두었습니다. 처음엔 무척 아쉬웠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니 내가 떠난 뒤에도 이런 물건들이 어떤 식으로든 새 주인을 만나 새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며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무수한 소유를 추구하며 그것들을 지키느라 치열하게 살죠. 자식에게 더 좋은 학군, 더 넓은 집, 더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애쓰고 내 노후를 위해 재테크나 주식, 부동산 투자 등을 고민합니다. 물론 한창 때는 그게 당연하고 어쩌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지금의 저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훌을 털고 떠나야 할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닥치기 직전에 미리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정말 소중히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를 성찰해 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리라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저 물건은 버리지 말까? 저 사진은 챙길까 말까? 그런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삶이여, 언젠가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하니 지금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을 너무 슬퍼하지 말자.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혼잣말로 되뇌곤 합니다. 인생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짧다.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자. 결국 내게 중요한 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마음이 편안한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나 미소를 줄 수 있는가, 그것뿐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중년분들, 그리고 젊은 독자분들이나 다른 어르신들께서도 부디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훗날에는 버려질지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간직해야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기억과 사랑, 그리고 주변과의 따뜻한 관계가 아닐까? 그런 물음들이 차오를 때 인생이 조금 덜 복잡해지고 마음에 바람이 통하는 듯한 시원함을 맛보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입니다. 신발을 챙겨 신고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문을 나서며 조용히 세상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그동안 욕심부리고 짜증내고 불평하느라 수고 많았지만 이제 조금은 덜 집착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집의 문턱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3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 누구를 향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모든 순간과 인연에게 보내는 감사와 작별의 마음입니다. 문득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물건을 내버려 두고 떠나는 대신 저는 더 가벼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천천히 담담히 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직접적인 해법이 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작은 힌트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언젠가 우리 각자가 마주해야 하는 삶의 전환점 앞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인생은 결국 매 순간 작은 선택들의 합이겠지요.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도 많겠지만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는 한 조각 웃음과 감사함을 간직한 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고 복잡한 이야기, 때론 무겁고 때론 쓸쓸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제 가슴이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 집을 지켜주었던 문을 마지막으로 살짝 닫고 저는 저 문 밖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혹시라도 미련이 남는다면 제 마음속에서만 살짝 꺼내볼 겁니다. 아, 그 시절, 그 물건, 그 집 정말 소중했지. 그러면 그걸로 족합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게 아닐까요?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결국 한 장의 침대, 한 칸의 방으로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머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